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첫 사망자가 나왔고 중국에서도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각국이 백신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는 약 4,700여 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고 1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만 1,500명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는 등 확산 속도가 거셉니다. I think the idea that this is somehow a milder version of the virus, I think that's something we need to set on one side and just recognize the sheer pace at which it accelerates through the population. 영국 보건당국은 증상이 비교적 가볍더라도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영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성인 추가 접종 시한도 내년 1월 말에서 올해 말로 한 달 앞당겼습니다. 2 doses of the vaccine are not enough to protect you, but 3 doses, a booster shot, will be hugely effective in protecting you against symptomatic infection. 영국 보건당국은 현 추세대로라면 이달 중순쯤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주 역시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증가하면서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도 오미크론 첫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이 감염자는 해외에서 중국 북부 텐진으로 입국한 여행객으로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나라는 최소 64개국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6,0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방역 패스 의무화 첫날이었던 어제 접종 증명 앱에 접속 장애가 있었죠.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방역 패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34명, 전날 같은 시각보다 370명이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가 3,509명으로 71%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1,425명으로 29%로 집계됐습니다. 자정까지 추가된 환자 수를 더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6,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경우 전북 완주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하루 만에 24명이 증가해 114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와 잠복기는 비슷하지만 전파력은 최대 2배 빠르다는 방역당국의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패스 의무화 첫날이었던 어제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자출입 명부와 쿠브 앱에서 접속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확인 불가라 뜨셔서 혹시 접종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게 안 떠가지고 느리네. 확실히 느려. 느린 게 아니라 안 떠 아예. 질병관리청은 점심시간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쿠브 앱 서버가 있는 KT 클라우드 센터에서 접속 과부하가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며 오후 1시 반쯤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접속장애로 혼란이 일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하루 동안 방역 패스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인증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긴급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여야가 선대위 체제를 본격 출범시킨 가운데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야 유력 후보들의 사자 대결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입니다.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20대 대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4명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34.5, 국민의힘 윤석열 38.7, 정의당 심상정 4.5,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5.9%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는 4.2%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지난달 초 오차범위 바뀌던 두 후보의 격차가 2주 전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뒤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40대 44%로 역시 오차범위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이 어떤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 물어도 이재명 42.7, 윤석열 44.9%로 박빙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선 4명의 후보 모두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여전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대선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해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39.5,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2.0%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2.6%, 국민의힘 36.3, 정의당 4.6, 국민의당 4.9%로 큰 변화 없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 40.8%, 부정 56.4%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호주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시드니로 이동해 현지 기업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지에서 엄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함께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호주와의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한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중 갈등 속 어느 한편에 서기보다는 동맹과 국익을 조화롭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특히 북한 문제 해결엔 중국의 도움이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도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아직 본격적인 대화는 못했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대화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최대한의 예우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담대한 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참전용사들께 다시 한번 보람과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캔버라에 이어 호주 최대 경제도시인 시드니로 이동해 이번 순방의 또 다른 화두인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현지의 기업인들과 직접 논의할 예정입니다. 캔버라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